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41년 전 광주 시민들을 가두고 고문했던 옛 505 보안부대가 5.18 역사공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공원 내에 남아있는 군시설물들도 예전 모습으로 복원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호 기자입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진압작전의 실질적인 지휘본부였던 505 보안부대. 광주 시민들과 민주인사들이 끌려와 지하 감옥에 갇혀 고문을 당한 곳입니다. 하나, 둘, 셋! 서슬퍼렇던 부대의 옛터가 41년 만에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부대가 ом겨가고 2014년 국방부로부터 부지를 넘겨받은 광주시가 일부 시설물을 철거하고 5.18 역사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3만 6천 제곱미터 크기의 부지에는 80년 5월 열흘간의 항쟁을 기록한 조형물이 세워지고 공연을 위한 무대와 산책로가 만들어졌습니다. 5.18을 경험한 세대와 경험하지 못한 세대, 광주 시민들과 관광객 누구나 이곳에서 5월의 진실과 마주하고 나눔과 연대의 광주 정신을 가슴에 새기는 장이 될 것입니다. 5.18 당시 이곳을 직접 경험했던 시민들의 감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5.18 때 잡혀 들어가지고 고문을 받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픈 역사의 현장인데 이제는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서 참으로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광주시는 5.18 사적지인 공원 내 505 보안부대 본관 등은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고 일부 건물은 리모델링을 거쳐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나 전 의원은 어제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뒤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국민의힘이 그동안 5.18 정신을 인정하는 데 인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당 강령에 5.18 정신을 명시해 5.18 왜곡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밤사이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추가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1명은 광주 광천경찰서 직원으로 증상이 있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됐습니다. 2명은 광산구 종교시설 관련이고 나머지 2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는 기존 확진자들의 접촉자입니다. 전남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나이트클럽과 관련해서 순천과 광양에서 3명이 추가 확진됐고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4명이 여수와 영암에서 확진되는 등 밤사이 모두 7명이 확진됐습니다. 최근 광양에서는 반달 가슴곰이 먹이를 찾아 민가에 출몰하고 있습니다. 개체수 복원을 위해서 3년 전에 지리산에 풀어놓은 개체 중 한 마리로 추정되는데요. 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아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색 곰이 펜션 야외 식당을 어슬렁거립니다. 냄새를 맡으며 건물 안쪽을 향해 기웃거리다 마당으로 달려나갑니다. 마당 한쪽에 설치된 토끼장과 승강이를 벌이더니 이내 산으로 뛰어갑니다. 전남 광양 백운산에서 멸종 위기종인 반달 가슴곰이 목격된 건 지난 7일. 먹이를 찾아 산 아래 민가까지 내려왔습니다. 처음 본 주민은 이게 멧돼지인 줄 알고 이렇게 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반달곰 같아서 이제 신고를 했고. 반달 가슴곰은 이튿날인 8일과 13일에도 목격됐습니다. 민가에 설치된 닭장을 흔들어 부수려다 되돌아갔습니다. 이후에도 백운산의 한 암자에 부엌에 들어가 어지럽히는가 하면 등산객이 곰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국립공원연구원은 이 곰이 2018년 러시아에서 온 수컷으로 지리산에 방사된 RM68번 개체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구원 측은 겨울잠에서 깨어난 반달 가슴곰이 먹이 활동을 위해 내려온 것으로 보고 위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주간 위치 추적 과정에서 민가 주변으로 이동이 확인되면 저희가 야간까지 24시간 개체 위치를 추적하고 있고요. 마을 이장단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반달가슴곰 위치 공유를 하고 있고. 국립공원연구원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 산과 인접한 민가에선 음식물 쓰레기를 마당에 내놓지 말고 곰을 마주쳤을 때는 사진을 찍는 등 자극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오늘은 여름의 문턱 절기 소만입니다. 여름의 두 번째 절기지만 소만 바람에 설늙은이 얼어 죽는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 무렵에 부는 바람이 차고 쌀쌀하다라는 뜻인데요. 오늘 포근하기보다는 곳곳에 바람도 불고요. 또 서늘합니다. 낮 최고 기온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습니다. 오늘 하늘도 대체로 흐리겠고요.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정오 무렵까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작은 우산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체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낮 최고 기온 내륙은 19도에서 20도로 1, 2도가량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1도, 고흥 22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겠지만 예년 이맘때보다는 기온이 낮겠습니다. 목포 19도, 강진 21도, 해남 20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도 19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남해서부 먼바다는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겠고요. 서해남부 해상은 모레까지 안개가 짙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맑아져서 주말에는 다시 맑고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새해 전날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징역 8년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 박상수 판사는 지난 1월 1일 밤 10시쯤 광주시 수안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A씨가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나다 또다시 사고를 일으켜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 고려인 마을에 국내 최초의 고려인 문화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시 광산구는 고려인들이 모여 사는 광주시 월곡동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월곡 고려인 문화관을 마련하고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